공용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문득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공깅이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 현실이 되어갑니다. 공용삼 어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또 어떤 이는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합니다. 공기용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철학자들과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윙옹스의 두려움보다는 이해를, 회피보다는 수용을, 절망보다는 평온함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육 철학은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죽음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공경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했으며 하이데거는 죽음을 통해 참다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공경팔 이들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경구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010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011 두려움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일까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 철학자들은 죽음을 인간 존재의 조건이자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013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의 깊이를 느끼며 매 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014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죽음을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라 죽음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찾는 여행입니다. 016 나이든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철학책 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016 그렇기에 더욱 진지하게 그러나 무겁지 않게 죽음이라는 주제와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17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018 우리 앞에 놓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남은 날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019 철학은 답을 주기보다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022몽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시길 바라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0251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한 감옥에서 소크라테스는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022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죽음을 슬퍼할 때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023 그는 죽음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잠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이거나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라고요. 022 만약 죽음이 깊은 잠과 같다면 평생 그토록 편안한 밤을 보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065 만약 죽음이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라면 그곳에서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시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6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악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027 그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평생 무지의 질을 추구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028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죽음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029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 안다고 전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03중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요? 031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학했습니다. 독배를 마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영혼과 죽음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03b 그는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보았고 죽음은 영혼이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34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034 물론 우리 모두가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035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는 자세입니다. 036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037 어떤 이는 이를 죽음을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로 본 것이라 해석하고 어떤 이는 일상의 의무를 끝까지 잊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038 어떤 해석이든 소크라테스는 마지막까지 삶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039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철학자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030 당신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031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 매우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0아봄너 그의 유명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다. 공개함 팜. 이 논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032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선과 악은 모두 감각에 기초합니다. 감각이 없으면 선도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매의 시호 죽음은 감각의 박탈이므로 죽음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미알렉추이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피쿠로스는 그것을 우리의 착각이라고 봤습니다. 037 우리는 죽음 후에도 의식이 남아있어서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잘못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048 또한 죽음으로 인해 놓치게 될 미래의 즐거움을 생각하며 아쉬워하지만 이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헛된 걱정입니다. 049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흔히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고통의 부재를 추구하는 절제된 철학이었습니다. 050 그는 참된 쾌락을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함에서 찾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평온함을 깨뜨리는 요소로 봤습니다. 051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55여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서 흥미로운 점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체한다는 것입니다. 054 그는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053 이런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죽음 불안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공오수부 죽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현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공오시육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 순간의 충실함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공요치열. 물론 에피쿠로스의 논리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위8.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완성된 꿈들,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은 단순한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입니다. 공위9.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사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과도한 상상과 걱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6중.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죽음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061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062 세네카는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며 마치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063. 그에게 죽음에 대한 준비는 철학적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064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069 죽음의 시기나 방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66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묘사했습니다. 567. 그는 죽음을 우주의 큰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았고 이에 저항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068 스토아. 철학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069.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076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을 배우는 자는 노예가 되는 것을 잊는다고 말입니다. 071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외적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내적 자유를 획득한다는 의미입니다. 072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073. 그들에게 감정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올바른 인식이 있으면 감정도 조절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74. 물론 이런 스토아적 태도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075. 오히려 감정의 원인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더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과 마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076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신비 중 하나이며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운명이라고요. 077. 그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78 스토아 철학자들의 죽음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079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망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080. 당신의 일상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은 얼마나 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0821. 동양 철학에서 죽음은 무상함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해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인식입니다. 082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는 고라는 진리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겪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083 부처는 죽음을 고통으로 보되 그 고통의 원인을 집착해서 찾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084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012 장자는 죽음에 대해 더욱 자유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삶과 죽음은 자연의 변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086 장자의 유명한 나비 꿈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에서 나비가 된 장자인지 장자를 꿈꾸는 나비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0872 이야기는 삶과 죽음, 존재와 무의 경계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088 장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존재로의 변화였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89. 공자는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긴쿵 미지생 언지사라는 말처럼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공인추빌 이는 죽음에 대한 추상적 사변보다는 현재 삶의 의미와 가치에 집중하라는 현실주의적 조언으로 해석됩니다. 공기주의 도교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인위적인 저항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기일벤 한 노자는 도덕경에서 유약함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강하게 저항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구야, 한국의 전통 철학에서도 죽음은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생과 사가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옹치우 퇴계 이황은 경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곧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공기주멸궁 율곡 이인은 중용의 덕목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도 중도적 태도를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077. 동양 철학의 무상사상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098.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는 것을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와 같은 자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구부 무상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백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베빌 마틴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에서 죽음을 가장 근본적으로 다룬 철학자 중 하나입니다. 페피용, 그에게 죽음은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죽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03 하이데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말입니다. 104. 이런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105.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경험입니다. 가장 개별적이고 고유한 사건이죠. 106. 하이데거는 이를 죽음으로의 앞서 달려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107.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08. 그는 또한 우리가 죽음을 일반화하고 추상화하여 그 의미를 흐린다고 지적했습니다. 109.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일반적 사실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구체적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펩시 하이데거에게 불안은 중요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진정한 존재로 이끈다고 봤습니다. 이런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깊이 성찰하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112 하이데거의 시간 개념도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핌 13 영원한 존재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가진 존재이기에 매 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벨십시 그는 참된 시간성을 미래에서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죽음이라는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15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이 됩니다. 116쇼 하이데거의 철학은 난해하지만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17 그것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더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118 물론 모든 사람이 하이데거처럼 죽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9 하지만 그의 사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비아임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진정 나다운 선택을 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남들의 기대가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은 때는 언제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21 현대 심리학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과학적으로 연구합니다.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이 대표적 예입니다. 122 에릭슨은 노년기의 핵심 과제를 자아, 통합성 대 절망감의 갈등으로 보았습니다. 113자 통합성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124 반면 절망감에 빠진 사람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155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116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쳐 점차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그녀의 관찰입니다. 107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128 하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29 토드카시다는 죽음 수용 척도를 개발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130 그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 수용은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도피적 수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31 중립적 수용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접근적 수용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182 도피적 수용은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원하는 것으로 가장 문제적인 형태로 여겨집니다. 130 최근 연구들은 죽음에 대한 수용이 심리적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2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135 또한 의미중심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더 건강한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36 의미 중심 대처란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137 종교적 신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종교적 믿음이 죽음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38 그러나 이는 단순히 종교 자체보다는 종교를 통해 얻는 의미감과 공동체 의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139. 현대 심리학의 죽음 연구는 개인차를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해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140 대신 각자의 성격, 경험, 가치관에 맞는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이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141. 철학적 성찰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42.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143.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우울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148.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무상함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145.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필 6. 독서를 통해 다양한 철학자들의 죽음관을 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서전이나 회고록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147.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148. 미완성인 일들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집중할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149.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160.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51.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다룬 작품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학, 음악, 미술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152. 종교적 전통이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3. 봉사활동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행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54. 유언장이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105. 이런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156. 손자, 손녀들이나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57.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죽음의 의미도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158. 매일의 작은 의식들, 예를 들어 차를 우려 마시거나 꽃에 물을 주는 일상적 행위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9. 죽음에 대한 성찰이 삶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긴 60. 오늘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 순간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61.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162.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3.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사랑의 표현을 지금이라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64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65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위로나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66은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눈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서로에게 준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7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잃는 슬픔도 크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영원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168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로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있다면 화해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169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혜나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1몰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71 지역사회나 동호회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뱀미 LCB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불안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170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4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없는 교감을 통해 순수한 사랑과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엔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기 716 작은 친절이라도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선한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177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사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178 편지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마웠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안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겐79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180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181 자연은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82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조용히 휴식을 취합니다. 183 나무들이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80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영이의 순수함, 청년기의 열정, 중년기의 성숙함, 노년기의 지혜가 모두 의미를 갖습니다. 갤리오 산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 수많은 계절을 견뎌왔습니다. 116 그들의 묵묵함과 인내심에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는 지혜를 말입니다. 187 바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8 각각의 파도는 고유하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영원한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개별 존재와 전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9 정원을 가꾸는 일도 좋은 명상이 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생명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백기놉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의 덧없음과 그 안에 담긴 완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191세들의 지저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2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그들에게서 순간을 충실히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93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개인의 죽음은 작은 점 같지만 동시에 우주의 일부라는 경이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194 해돋이와 해넘이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몰과 일출은 끝과 시작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5 자연 속에서는 폐기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환하고 재활용됩니다. 죽음도 이런 순환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6 낙엽이 떨어져 부엽토가 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197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인위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8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9 자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 없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자연의 수용성에서 평온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200 오늘 자연 속에서 가장 평온함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간의 고요함을 마음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200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남기는 유산과 기억을 생각하면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 기위 유산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는 기억과 영향입니다. 203 자녀들에게 전해준 가치관, 손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친구들과 나눈 우정의 순간들이 모두 소중한 유산입니다. 204 가르쳤던 제자가 있다면,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전해준 지식과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전해져 나갈 것입니다. 200무 작은 친절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도움, 어려울 때 건넨 위로의 말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206 창작 활동을 했다면 더욱 명확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글, 그림, 음악, 사진 등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207 하지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8 정성껏 기른 화초, 손수 만든 요리의 레시피, 가족 행사에서의 따뜻한 배려 등이 모두 기억될 수 있는 유산입니다. 209 기억은 개인을 초월하여 전해집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을 자녀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연쇄가 이어집니다. 210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물리적 존재는 끝나지만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221일 사진을 정리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미래의 가족들이 그것을 보며 당신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리 구전으로 전해지는 가족의 역사나 전통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담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13 지역사회의 기여한 것들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그 지역에 살았던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214 동료들과 함께 이룬 성과, 친구들과 함께 만든 추억, 이웃들과 나눈 정도 모두 공동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215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배 16유 반대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거나 화해의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217 물질적 유산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고 의도를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218 하지만 가장 소중한 유산은 여전히 사랑과 기억입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219 이런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0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남고 싶으십니까? 221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영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평안을 찾습니다. 신앙은 죽음을 다른 차원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222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23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회의 한 과정으로 봅니다. 이번 생이 끝나더라도 다음 생이 이어지며 결국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224 이슬람에서는 죽음을 알라 앞에서의 재회로 봅니다. 이 세상은 임시 거처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정한 고향이라고 가르칩니다. 225 유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정신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조상의 혼이 후손들을 지키며 좋은 행실의 영향은 계속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226 특정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영성적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주와의 하나됨, 자연과의 합일 등의 개념입니다. 227 의식이나 기도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종교 활동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228 종교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지지도 큰 위안이 됩니다.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229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230 하지만 종교적 신념도 개인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31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마음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235 경전을 읽거나 영적 서적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가르침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30 종교적 신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도 죽음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10 인간의 존엄성, 사랑의 가치, 정의로운 삶 등의 이상이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35 예술이나 자연을 통해서도 영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숭고한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36 봉사활동이나 자선 행위를 통해 영적 만족감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7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영성적 자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8 때로는 의심과 회의도 영성적 성장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확신이 없어도 자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36 종교나 영성은 죽음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주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240. 당신에게 가장 깊은 평안을 주는 영적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떤 순간에 초월적인 위안을 느끼십니까? 241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아집니다. 하지 못한 일들, 잘못한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242 하지만 후회도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243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와 잘못은 인간의 조건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244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현재의 평안을 해칩니다. 245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236형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247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248 직접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249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마음으로라도 사과하고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250 후회되는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251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52 가족 관계에서 소원해진 것이 있다면 화해를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보다는 관계의 회복이 더 소중합니다. 253 작은 친절로라도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상이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254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구호창에서 마음이 정리됩니다. 255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56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257 과거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 자신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58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59 완전한 해결이 어렵더라도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60 지금 가장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가장 용서받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260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귀중합니다. 260이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263 하지만 시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의미 있게 보낸 한 시간이 의미 없이 보낸 하루보다 값집니다. 264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경험해보세요. 265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하루입니다.
266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 가족과의 대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 등 말입니다. 267시간을 허비한다고 느끼는 일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른 더 의미 있는 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68. 하지만 모든 시간을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는 강박은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265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이나 다른 의무들보다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270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70일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72 느린 삶의 지혜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13 계절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 시간의 흐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271 손자나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특별히 소중합니다. 그들을 통해 시간의 연속성과 생명의 이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7 일상의 의식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산책, 독서 시간, 명상 등이 삶에 리듬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276시간을 선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277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나 고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78시간의 유한성이 주는 긴장감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삶을 더 생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279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준비 사이에 균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80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 시간을 더 늘리고 더 깊이 경험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280일 평온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282 매일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83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고 천천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284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관찰하되 그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282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마음의 초점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286 자연과의 접촉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꽃, 새소리 등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87 규칙적인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활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88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학이나 영성 관련 서적은 깊은 성찰을 도와줍니다. 289 음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290 일기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이 깔끔해집니다. 291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마음의 평온에 중요합니다. 292 뉴스나 미디어의 부정적 정보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93 취미 활동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예, 그림, 요리 등 손으로 하는 활동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290지은 단순함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한 계획이나 욕심보다는 간단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295 수용의 자세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90 웃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머 감각과 가벼운 마음은 무거운 생각들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297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좋은 것,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98 다른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299 평온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300 이 모든 방법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는 어떨까요? 301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시다. 삼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삼계암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삼겜사 하지만 이것이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당한 경각심은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삼심모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겜육중 사소한 일로 화내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죽음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계내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다툼으로 낭비할 가치가 있는지 재평가해 보세요. 삼겜팔 물질적 욕심이나 명예욕도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09 대신 사랑, 우정, 봉사, 성장 같은 가치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심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기필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삼미리비 철학자들의 지혜를 참고하되 자신만의 죽음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답이 아닌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무거울 때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313 가족이나 친구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고민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315 종교적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없다면 자신만의 영성적 자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6 죽음 준비는 단순히 유언장을 쓰거나 장례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317 후회하는 일들을 정리하고 감사할 일들을 되새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죽음 준비입니다. 318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9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320 죽음이 있기에 더욱 소중한 삶,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21 철학적 성찰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제22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 다짐, 기도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요. 320 밤함 식사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음식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른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324 가족과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고 온전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325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 새로운 건물, 이웃의 안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3개 26 독서를 할 때는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 하지 말고 저자와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7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일, 배운 일, 감사한 일을 되새겨보세요. 328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중요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네, 329 슬플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슬픔도 인간의 소중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330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때는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321 거절해야 할 때는 명확하고 친절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절은 아닙니다. 332 돈을 쓸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진정 기쁨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3 시간을 계획할 때는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빡빡한 스케줄은 스트레스만 증가시킵니다. 334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울 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3 한부 실수를 했을 때는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6 칭찬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비판을 받을 때는 그 안의 진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37 건강관리도 철학적 실천의 일부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38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39 이 모든 실천들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303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지속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빛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축적되는 과정입니다. 3, 젊을 때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줄어들고 여유와 깊이가 생기는 것이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3,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젊음의 열정도 좋지만 나이 들매 차분함에서 얻는 평온함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345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봤기에 어떤 일에도 너무 들뜨거나 낙담하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47.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지혜가 늘었습니다. 18. 물질적 소유보다는 정신적 만족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335.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3.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터득했습니다. 351.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52.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자신만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유연함을 보입니다. 3.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려 노력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354. 말보다는 행동으로, 설득보다는 모범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355.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데 활용하려 합니다. 356.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담담함도 배웠습니다. 357.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매 순간을 충실히 살려는 의지를 잃지 않습니다. 368.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젊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359.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나이 듦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어떤 깨달음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으십니까? 360. 지금 이 나이에 당신이기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361. 철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366. 가족들과 삶의 의미에 대해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63. 친구들과 모여 독서 모임이나 토론 모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또래의 고민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364.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의 철학 강좌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65.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진솔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3066. 손자, 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철학적 실천입니다. 그들의 질문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3697. 자원봉사나 멘토링을 통해 젊은 세대와 철학적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3668. 종교 공동체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깊이 있는 영성적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99.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철학적 성찰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3.75. 철학적 여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성찰이 모두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71. 긴 여행을 마치며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72.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동반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7. 매입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 소중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3.7만 완벽한 평온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수용의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신의 지로 철학자들의 지혜와 함께 우리만의 답도 찾아가면서 죽음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술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3.16. 때로는 여전히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17.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3.78.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3개79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일들,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삶의 빛을 발견하고 불안 속에서도 평온을 키워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08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깊이와 의미로 가득하고 마음의 평화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308비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8, 33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84 철학적 성찰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평온함을 더해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89 때로는 이 영상을 다시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16 또한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면서 함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3187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더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388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하고 매 순간이 작은 깨달음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389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0 삶은 짧지만 그 깊이는 무한할 수 있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영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